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네, 오늘 출근하는데 제법 쌀쌀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일교차도 10도 정도로 커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 독감 환자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독감 유행주의보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관련 내용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가 지난달에 새로 발령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1년 내내 독감 유행주의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22년, 2023년 작년에 9월에 유행주의보가 내렸는데요. 그게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올해 이제 2023년, 2024년 유행 절기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이어서 올해 다시 발령을 내가지고요. 1년 내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흔히 독감이라고 하면 날이 급격하게 추워졌을 때 많이들 걸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도 않은가 봐요. 원래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에서는 겨울철 유행이 가장 이제 많고요. 되게 이제 겨울에만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코로나19 동안 3년 동안에 이제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뭐 거리두기도 잘하다 보니까 인플루엔자 유행이 3년 동안 아예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거의 안 걸리고 3년을 지내다 보니까 전반적인 집단 면역이라 그러죠. 이제 집단 내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많이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지역 사회 내에 있으니까 그게 계속 유행을 하는 패턴으로 이제 1년까지 유지되는 상황들이 돼서 유행 패턴을 보면 예전에 겨울철에서 봄철까지 두 번의 유행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쫙 늘려놓은 것처럼 유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유행할 때 마스크 잘 쓰고 손도 이제 더 신경 써서 네. 씻고 네. 이러면서 방역을 철저히 했는데 그게 오히려 또 감기에 또 많이 안 걸리다 보니까 네. 한편에서는 면역력이 좀 더 취약해졌다. 그렇죠. 뭐 이렇게 집단 볼 수 내 있습니까? 면역이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독감에는 더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됐다. 그래서 독감 유행주의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3년 동안 그 독감에 한 번도 걸리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 네.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살, 3돌까지 된 애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고 나서 독감 유행을 한 번도 겪지를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보면 이제 가장 많이 걸린 거는 이제 학령기 연령인 학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12에서 17세 애들이 많이 걸리기도 했지만, 근데 그 6세 미만의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걸렸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3년간에 걸리지 않았던 거에 대한 반증이라서,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감염내과 선생님들끼리 얘기하기는 3년 동안 안 걸렸던 독감을 거의 올해 소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다 걸렸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올해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일단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연령대는 7세에서 18세. 그러니까 학교 네. 다니는 청소년들이 네, 이제 네. 집단 생활하니까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영유아들도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 독감 걸리면 이게 또 처음 걸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더 네. 많이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독감의 가장 이제 고위험군으로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 어르신도 들어가지만 5세 미만 아이들도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뭐 사망이 늘고 이래서는 아니지만 애들이 고열이 나고 폐렴이 병발하다 보니까 입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5세 미만 아이들은. 그래서 5세 미만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입원의 고위험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날도 추워져서 네.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이럴 때 독감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지잖아요. 네. 특별히 주의할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예방접종을 철저하게 맞는 게 중요하거든요. 6개월 이상 아이들은 다 이제 예방접종이 가능한데 예. 이제 10월 5일자부터 시작되는 이제 아이들 예방접종이 10월 5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아에 대한 예방접종 시작됐으니까 예. 이번에 이제 예방접종 열심히 맞아서 이번 겨울에 이제 독감 유행에 대한 그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부터
독감 1회 대상자 무료 접종이 시작이 네.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들을 포함해서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요. 네. 누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어제부터 시작된 거는 이제 영유아하고요. 임신부에 대한 예방 접종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5일 간격으로 75세 이상 그다음에 70세 이상, 65세 이상 이렇게 확대가 되기 시작해서 예. 10월 19일 이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전부가 이제 예방 접종이 무료 예방 접종이 가능한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제 예방 접종을 이제 동네 인근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가능 기간에 접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좀 챙겨서 맞는 편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일단 이제 보통 저희가 예전 같으면 유행 시기 한 달 전에 맞으라고 보통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지금 맞는 게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그래요?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보통 좀 날이 더 추워졌을 때 병원 네. 가서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지금 가서 맞으면 그게 지금 적절한 시점이다. 예, 그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요게 독감 같은 경우에는 그 주사를 맞고 나서 예방 접종을 맞고 나서 항체가 형성되는데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2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4주 정도 지나면 확실하게 이제 예방 효과를 보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예방 접종을 유행하기 한 달 전 또는 2주 전에 이제 맞추라고 하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유행을 하니까 지금 맞아야 이제 유행이 극심하게 올라가는 시기에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독감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병원 가서 약 지어 먹고 그때 네. 가서 주사 맞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일반 감기하고는 많이 다른가요? 예, 이제 일반 감기 같은 경우는 증상 자체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폐렴과 같은 합병증의 발병 빈도가 훨씬 낮거든요. 근데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이 됐었을 때 이제 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폐렴 발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노인층보다는 적게 걸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젊은 층에서도 독감 걸리고 나서 폐렴 걸려서 입원하거나 외래에서 항생제 치료해야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WHO나 우리나라나 또는 CDC나 이제 접종 권고는 6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은 예방 접종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고위험군은 꼭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실제로 그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은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예방 효과를 나타낼 때는 한 60% 내외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나타내기는 하고요. 중증 예방 효과는 한 80% 정도, 그러니까 입원하거나 사망 예방 효과는 80% 정도까지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인플루엔자가 워낙에 이제 변이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유행하는 변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에 들어가 있는 이제 바이러스하고 서로 맞지가 않게 되는 경우는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런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에도 고위험군에서의 중증 감염 예방 효과는 꽤 높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해라고 이제 생각이 되더라도 예방 접종 반드시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감 예방 접종 맞으러 가면 네.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예. 뭐 3가가 있고 예. 4가 예방 접종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뭘 골라야 되나? 그래서 보통은 가격이 비싼 게 더 좋은 건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4가만 이제 출시가 되고 있어서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3가 백신은 이제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요새는 접종하러 가면 3가, 4가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다 4가 접종을 하고 있어서 그 고민은 이제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백신 시장 자체가 아예 4가 이제 백신으로 이제 시장이 완전히 재편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예. 이제 무료 예방접종, 필수 예방접종을 해서 무료 예방접종 자체가 4가로 바뀐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제는 4가 접종만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가 접종이 예방 범위가 더 넓은 주사였나 보죠? 예, 그러니까 3가하고 4가 비교하면 이제 인플루엔자 A형 2개는 똑같이 들어있는데요. B형 인플루엔자가 최근 들어서 두 종류가 이제 분화가 돼가지고 그거의 유행 자체가 예측이 어려워져서 B형을 2개로 늘린 게 4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예방 접종 맞으러 가면 혹시 달걀 예. 알러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드는 가장 이제 많은 방식이 유정란이라고 그러죠. 계란에서 바이러스를 키워서 그걸 정제해서 만드는 패턴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달걀 알러지가 있으면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맞을 때 유정란 유래 백신은 못 맞는다 또는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백신을 만드는 기술이 많이 이제 좋아지면서 이런 계란 성분을 걸러내는 부분들을 훨씬 더 미량으로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CDC
CDC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일단 이제 달걀 알러지가 있더라도 어떤 백신이든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접종 가능하다라고 권고 지침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알러지 신경 안 쓰고 맞아도 예, 되는 맞아도 되는 거죠. 이제. 아, 그런 상황이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 비싸면 더 효능이 좋은 걸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지금 백신 종류가 이제 국내에는 지금 이제 두 종류만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효과 차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종류로 갈리는데요. 일반 용량 백신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면역 증강제가 섞인 백신이 국내에 처음 몇 년 만에 올해 처음 출시가 됐는데 면역 증강제가 섞인 백신 같은 경우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 접종했을 때 예방 효과도 한 20%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중증 예방 효과도 훨씬 올라간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그래서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많거나 이제 초고연령 한 80대 넘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면역 증강제 백신 같은 거를 맞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기는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고용량 백신이라든지 면역 증강제 백신이라든지 또는 뭐 유전자 재조합 백신 같이 효과가 좀 더 올라가 있는 백신들을 고연령 65세 이상한테는 아예 이런 백신만 접종하라고 이미 권고를 시작을 했는데 국내에 아직 그런 백신 도입이 이제 면역 증강제 백신만 아주 극소량만 국내에 도입이 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인플루엔자 백신도 이런 고면역성 백신으로 우리나라 이제 바꾸어가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네. 그리고 또 누가 맞았을 때 더 효과가 좋은지에 따라서 또 가격도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혹시 이거 예방접종 하러 가기 전에 혹은 네. 그 주사를 맞은 날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몸 컨디션이 되도록 좋을 때마저야 예방 효과도 잘 나타나고 예방접종에 이상 반응 발생하더라도 잘 버틸 수가 있으니까 이제 발열이 있는 경우는 되도록이면 열이 떨어질 때까지 2, 3일 정도는 좀 지나고 접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감기 증상이 가볍게 있는 경우는 일단 접종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 후에는 가끔 이제 내가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적이 없더라도 아주 드물지만 그런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서 접종하고 나서 20분 정도는 꼭 병원 의료진이 있는 데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집으로 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종하고 나면 보통 2, 3일 정도 안에는 이제 접종 부위가 좀 아프다거나 약간 미열이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몸이 많이 안 좋을 때는 해열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제들을 이제 복용을 하도록 좀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샤워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제 언제 씻을 수 있냐고 이제 많이 여쭤보는데 대개는 그날 접종하고 나서 그날 밤부터는 다 샤워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예방 접종하고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거 뭐 괜찮은 거예요? 이제 술 드시게 되면 일단 이상 반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둔감해지거나 잘 못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이제 논문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면역 원성, 그러니까 항체 생기는 게 조금 떨어진다는 보고들도 있어서 적어도 한 3일 정도는 술을 안 마시면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국가가 있고 그냥 괜찮다고 하는 국가가 있기는 합니다. 아,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예. 예.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이번 달 19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최근에 그 바이러스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백신인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XBB 타입의 변이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 거의 90% 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맞게 되는 10월 19일 이후에 맞게 되는 코로나19 백신에는 XBB 1.5에 대한 이제 바이러스의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유행하는 거에도 들을 수 있다고 그러고요. 최근에 뭐 언론에서 나온 것 중에 뭐 이 다른 변이들 몇 개 나온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변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효과가 있는 거로 나오고 있어서 이번 백신을 맞으면 적어도 아마 올 겨울까지는 괜찮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19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그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 원하는 사람만 맞는 건지 아니면 독감 백신처럼 뭐 무료 접종 대상이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올해까지는 일단은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까지는 이제 전연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12세 이상에 지금 이제 허가가 됐기 때문에 12세 이상에 대해서는 다 무료 접종으로 접종이 가능하게 올해는 접종이 가능한데 다만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위험성이 가장 높으니까 65세 이상은 되도록 다 맞으시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 위의 연령 그다음에 이제 65세 미만이어도 이제 만성 질환이 있거나 또는 이제 면역 저하자는 꼭 맞아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이후에 일반적인 분들은 접종 원하시면 맞아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독감 백신도 이제 좀 챙겨 맞아야겠다 네. 싶은데 이거 코로나19 백신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네. 그러면은 네. 좀 맞아야겠다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병원 간 김에 한 번에 2가지 주사를 다 맞아도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최근에 여러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인플루엔자 백신하고 코로나19 백신, 특히 이번에 다 mRNA 백신이 이제 통용이 되는데 같이 맞았을 경우에 이상 반응이 더 늘어난다거나 또는 더 중증의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보고는 없고요. 그리고 백신의 효과 자체도 큰 차이는 없다라고 나와서 동시 접종 다 가능하다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네. 어르신들은 백신 맞으러 갈 때 여러 번 가기 힘드시잖아요. 이제 거동이나 불편한 분들이 있어서 한 번에 가서 다 맞고 오는 게 오히려 접종률도 올릴 수 있고 효과에도 문제는 없으니까 되도록 같이 맞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팔에 주사 하나씩 이렇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으로 맞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사극 감염병으로 전환이 돼서 이거 백신 꼭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보세요? 예, 사급으로 전환이 됐다 그래도 바이러스 자체가 줄 수 있는 피해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예. 현재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사망률은 상당히 높고 특히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률은 뭐 5%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바이러스로 나와 있고 또 최근에 네. 연구 보면 인플루엔자보다도 사망률이 한 1.6배 정도 된다라고 나와 예.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방송 열심히 하는 것 마냥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고위험군들은 반드시 예방접종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이거 접종할지 말지는 본인이 또 네. 판단해서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혹시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유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 올해 되게 높다고 보고 있고요. 독감은 계속 1년 내내 유행하는데 다시 유행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19도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가 이제 올 겨울에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감염됐던 분들은 백신 맞았던 분들도. 그래서 올해 겨울이 아마도 인플루엔자랑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이 가장 크게 동시에 유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번 겨울 이거 독감이고 코로나19고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